오늘의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전형별로 어떤 역량들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수시고 수능 위주 전형이 정시죠. 지금 4개 전형을 좀 그림에다 그려놨는데 어떤 게 공통적으로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교과 역량입니다. 자, 일단 전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반복되는 글씨가 또 보이죠? 뭐라고요? 네, 수능입니다. 수능.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교과 역량을 갖추면서 더불어서 수능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올해 고3으로서의 어떤 준비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3가지, 3요소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수능 경쟁력,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시에는 최저학력 기준, 정시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의 학생부 경쟁력, 여기는 교과 역량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량적인 측면의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입결, 또 수시 요강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 전략, 그리고 수립을 이렇게 3박자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수능 얘기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수능, 일각에서는 최고 점수의 표점이 내려갔기 때문에 국어, 수학 정도 다 내려갔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쉬웠다. 또 영어 1등급 비율이 전년에 비해 좀 늘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수능이 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수능 쉽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최고점을 몇 점 내려갔다고 해서 그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140점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여전히 변별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본다면 2025 결과를 표점이 최고점 몇 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난도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영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시의 경우에는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상대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누적 비율이 높은 편이니까 수시에 최저를 맞추는데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정년도 수능 선택 과목 경향 아까 말씀드렸죠. 달라졌다. 특히 이 학생들이 왜 그러면 경향이 달라졌느냐? 전략적으로 좀 더 유리한 과목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탐구 과목을 과목별로 보면은 인원 변동이 컸다. 사탐의 경우에는 사문, 세계지리, 사회문화와 세계지리 쪽 선택 인원이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자연성의 학생들의 어떤 응시 경향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 같고요. 과탐의 경우에는 좀 화원이 많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유불리가 본인들의 어떤 그 등급 산출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자, 영어 일단 여러분 영어 봤을 때 예를 들면 빈칸 문제라든지 순서 삽입 이런 문제 어렵잖아요. 영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시에서의 어떤 최저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자, 탐구는 제가 1등 컷만 적어놓긴 했으나 어쨌든 전체로 본다면 국수형에 비해서 좀 더 촘촘하게 특히 한 문제에 의한 어떤 등급 컷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들 중에는 3학 1학기 때까지는 내가 수시에 옷을 쓸 거니까 내신에 좀 더 집중하다가 난 그거 끝나면 이제 공부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N수 한 번 더, 두 번 더 공부한 친구들이 탐구의 경우는 훨씬 더 성적 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재학생 입장 여러분들 탐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국어 수학의 경우에는 지문 난도는 내려갔으나 선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의 변별은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선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되게 그러니까 해설하면서 내가 그 선지를 변별하는 능력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열심히 풀고 있겠으나 여러분들 하는 습관 중에 하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준다면
내가 정답을 맞히든 틀리든 해설을 좀 충분히 읽어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했던 방식, 또 해설자가 접근한 방식 비교해 보면서 이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좀 이렇게 개념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를 좀 다각도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월 26일 날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이와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성적표를 받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내 등급은 얼마냐, 학교 석차는 얼마냐, 또 100분위는 얼마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네, 관심 가져야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표, 예를 들면 세부 영역별로, 또는 내가 보충이 필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수능시험이 아니에요. 수능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의미는 다 맞냐, 몇 점 맞냐, 이런 거에 점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부족하냐,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이런 걸 잘 챙기셨다가, 자, 이게 EBS-I입니다. 자, EBS-I에 가면은 이렇게 맞춤학습이 필요한, 보이시나요? 맞춤학습. AI 맞춤학습. 그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AI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약점을 보였던 그런 문항들을 여기 와서 시험지 만들기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내가 국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약한 부분을 이 순서대로 추가해서 시험지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안에는 학평과 1, 2, 3학년 또 6월, 9월 수능에 평가원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좋은 문제들, 양질의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영어가 맨날 삽입 문제를 틀린다. 국어에서 내가 고전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잘못 이해해서 현대문학은 잘 맞추는데 고전소설 틀린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약점을 보이는 문제를 한두 문제만 내가 커버할 수 있다면 한 등급 정도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꼭지예요. 자, 전형 분석, 전형 이야기인데요. 교과 종합 논술을 나눠본다면 교과 전형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최저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 보는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들이 많다. 서울대학교 종합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는 아니지만 학교별로 2명이라서 여기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3합칠, 숙명여대 2합육, 숭실대 2합육, 서울여대 2합칠, 이 정도의 수능 최저 걸려있다. 그리고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지만, 제가 이번 결과를 갖고 온 설명 들어본다면, 성균관대 수학교육과를 볼까요? 5명 모두에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이 5, 6, 30, 6대 1이죠. 근데 수능 최저를 통과한 친구가 60%예요. 그럼 3, 6, 18, 18명이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16명이 붙었어요. 그럼 2명만 떨어진 거죠. 실질 경쟁률이 1.13대 1이다. 지원자 대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로, 물론 충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실질 경쟁률의 계산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성적으로 2.4 성적으로 수학교육과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교과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종합 전형이에요. 왼쪽은 최저가 없고 오른쪽은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가 어쨌든 좀 더 수능이 좀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진로 역량만 이 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종합전형 그러면 무조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특정 학과를 염두에 두고 그 학과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3학년 때는 물론 내가 어느 과에 관심 있는지 그 과에 대한 어떤 이렇게 뭐랄까 심화된 형태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까 무정공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업 역량을 갖추면서 다방면에 걸친 진로 탐색 경험이, 또 자기 주도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한테 종합전형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고요. 종합전형도 이렇게 대학에 따라서 없는 대학이 좀 더 많으나 이렇게 최저를 설정한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좀 더 뭐랄까요, 그 수능 최저의 라인이 넓게 포진되어 있죠. 높은 4.8 고려대학부터 낮은 뭐 한계 4 등 대학까지. 자, 그리고 이런 유형들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제공만 할게요.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7월달 가면은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의논술이 있을 거예요. 그 모의논술을 대학에서 기회가 오면 너무 학교 이름만 보고 응시, 미응시를 결정하지 마시고 다양한 대학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하고 좀 이렇게 궁합이 맞는 대학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면서 또 여기다 플러스 또 그 대학의 최종 어느 정도인가 다음 화면이죠.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잘 맞는 대학을 지원하셔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얘기예요. 학생부. 일단 뭐 이미 교과 성적, 교과 이수는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고 본다면 3학년 때는 여러분들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말하는 역량이거든요. 내가 뭐 서울대학교 가든 안 가든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좋아하는 학생은 다른 대학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공부를 깊이 있게 했던가.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부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3학년 때는 2학년 때와 다르게 진로선택 과목이 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개념들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점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바로 내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독서, 책을 찾아본다든지 논문, 뭐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 궁금한 점을 채우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더니 추가적으로 더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것들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뭐 진로 시간이나 뭐 동아리 시간, 뭐 학기 말에 주어지는 수업량 유연화 시간에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교과 수업, 자기 주도적인 어떤 호기심 해소 행위, 거기에 독서나 논문 같은 거, 그리고 나 추가적으로 내가 그걸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활동,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고3 때 생활기록부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이 이제 동국대학교 가이드북을 토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뭘 배웠는지, 원소, 그 다음에 거기 뭐가 공부했는지, 왜 변화시킬 수 없느냐,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학이란 무엇인가, 책을 찾아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 읽고 알게 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더 추가적으로 후속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키워가는 순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교과서도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물리 1인데 물론 2학년 때 배운 과목이겠죠. 이런 교과서에 보면은 개념이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해보기, 활동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의존해서 이렇게 검색하는데 이렇게 주력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제공되어 있는 내용 중 또 특히나 뭐 참고할 만한 자료,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이런 것들, 또 창의융합 활동,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보시고요. 또, 그리고 이제 고2 때 배운 과목을 고3 때, 또 고3 뭐 수학과에서 배운 과목을 고3 뭐 과학, 이런 식으로 과목과 과목을 연계해서 또, 물론 그 기반에는 책을 활용해서 이건 이제 물리가 씌워지는 미적분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온라인 서점 같은 데 가서 검색하면 충분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와 교과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융합적인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보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율전공, 아까 제가 무전공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거를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경희대학교가 올해 발표한 자료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거 잠깐 볼까요? 인문계열은 인문계열 특성이,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특성이 잘 드러내야 된다. 또 본인이 많이 이수한 과목 성취가 미흡하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과학 성적이 낮아서 과학계열 학과를 쓰지 않고 무전공 쓰는 친구들. 내가 영어 성적이 낮아서 영문과를 못 쓰고 이렇게 자전을 쓰는 친구, 이런 식으로 인문사회 과목, 수학, 과학 과목 이렇게 내가 좀 더 많이 이수한 과목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의 성적은 보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학년 때 마무리를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의 또 관심 분야 다방면에 걸쳐서 경험과 성취 이런 거 우수한 학생이라면 이런 친구도 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건 동국대학교 얘기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3개년 동안 동일한 진로를 열심히 한 친구 또는 3개년 동안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한 친구 어느 게 또 무전공에 유리할까요? 이런 걸 고민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동국대학교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자, 두 학생 모두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단 3개년 동안 동일한 진로를 탐색한 친구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 진로 분야에 대한 탐색 그리고 그것을 확장, 심화한 경험이 있는가 이게 포인트란 얘기고요. 3년 동안 다양한 분야,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탐색한 친구의 경우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해왔는지 또 이게 변했다면 변화의 어떤 개연성은 있는지 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면서 공부를 해왔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고가 유리할 것인가 무전공이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담임쌤하고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단의 근거로서 3학년 때 활동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한 과만 파야 된다가 아니고 자전의 경우에 이렇게 동일한 진로 경험 또 다양한 분야 탐색 이런 경험 지학생들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남은 한 학기 이제 한 학기를 맞자 뭐 진짜 몇 달 안 남았죠. 그 학기를 잘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 슬라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 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까봐 조금 말을 조금 빨리 했는데요. 요 슬라이드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걱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장미꽃에 사용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장미꽃을 소중히 만들 수 있다라는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이 3월 26일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양이 차야지 질적인 변화도 생기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 배부르려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차야지 배고픔이 배부름이라는 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열정을 쏟고 또 그 열정을 한 학기 동안 또 1년 동안 잘 유지 발전시켜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성큼 다가가는 기회의 한 해, 힘찬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